자, 이번 강좌에서는 성분으로 표시된 벡터가 갖는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벡터라고 하는 것을 처음 공부할 때 하나의 점을 표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기억납니까? 자, 이때 이러한 벡터들을 가지고서 덧셈이라든가 뺄셈이라든가 실수배라든가 하는 이런 연산을 통해 가지고서 만들어진 벡터는 도대체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는데 아무래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1, 2로 주어져 있고 B라는 점이 3, 1로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때 BA라는 벡터를 한번 좀 만들어 보자. 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 일단 뭐 BA 벡터니까 간단하게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 벡터로 읽어 나가자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5A 벡터 마이너스 5B 벡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빼주게 되면 결과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 1 이렇게 만들어지네. 자, 이것에 기존에 있던 것과의 위치 관계, 추이도 그걸 한번 좀 보자라는 얘기예요. 기하학적으로는 이렇게 읽어나가면 되겠네. 자, 지금 상황을 바라다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 A라는 점이 1, 2니까 여기쯤 만들어지겠다. 여기 A, 1, 2. 그래서 이렇게 가는 벡터.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3, 1. 그러면 여기쯤 만들어지겠죠. 3, 1. 그래서 이렇게 가는 벡터.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BA 벡터라고 한다면 BA 벡터는 다름 아닌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벡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산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BA 벡터를 살펴보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2, 1로 나타나 있네. 마이너스 2, 1이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벡터예요, 지금. 이렇게 가는 벡터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벡터하고 이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벡터들은 항상 원점을 기준으로 표시가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도형들을 벡터를 통해서 읽게 되면 그것들은 무조건 원점 기준으로 표시가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놔야 되겠다. 자, 그럼 또 다른 예문 하나 좀 볼까요? 이런 예문 한번 봅시다. A라는 벡터가 있는데 얘는 1, 2예요. 그리고 B라는 벡터는 3K랍니다. 이랬을 때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가 서로 평행이다. 그러면 K는 얼마일까? 이런 거. 자, 우리가 이런 문제들 풀 때 그림을 상상을 하면서 문제를 풀지를 않아요. 여기도 우리가 그림 생각 안 하고 무작정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그림을 생각을 하지 않고 무작정 문제를 푼다면 평행이라고 얘기했으니까 B 벡터는 실수 T에 의한 실배수 관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될 거예요. T는 실수다.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여기에 얘네들이 들어가 준다라고 하면 자, 3K가 T의 1, 2네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T가 3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K가 얼마가 되나요? T가 3이 되어지게 되면 K는 6이 되어지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 신경 안 쓰고서 우리가 상황을 읽어 나가게 되면 1, 2와 3, 6이 되어질 때 얘네들 둘은 평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림을 통해 가지고서 한번 좀 읽어보면 상황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1, 2라는 점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요렇게 여기가 지금 요렇게 가는 게 A 벡터입니다. A 벡터. 그리고 B라는 벡터가 3, 6이에요. K가 6이니까 3, 6이 되어지게 되면 얘하고 사이에 지금 3배 관계에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B라는 벡터가 여기서 요렇게 해서 3배만큼 가서 B 벡터하고 요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는 그냥
나와 있는 방식을 기존의 벡터의 연산을 하듯이 그냥 계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또 원점 기준으로 표시가 되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바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벡터에 대한 연산 후의 결과는 항상 원점을 기준으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표시가 되어지는 점의 추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벡터의 연산을 통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한번 보면 A라는 벡터가 마이너스 2, 제로고 B라는 벡터가 1, 마이너스 1이에요. 자, A, B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랬을 때 C라는 벡터가 A 벡터 플러스 TB 벡터다 라고 하자. 이때 C 벡터의 크기의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하는 게 문제 현장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 순수하게 지금 벡터에 관련된 얘기만 나왔는데,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C 벡터 먼저 구하고 그 벡터에 대한 크기 구하면 최소값 구할 수 있겠다. 그쵸? 해보세요.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벡터에 관련된 얘기로 나오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 얘를 읽을 때는 조금 까다로워요. 일단 한번 봅시다. 자, C 벡터는 A 벡터에다가 이제로 그리고 T배에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지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T에 마이너스 T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 C 벡터의 좌표가 이렇게 됐어요. 얘는 지금 뭐야? 원점 기준 표시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크기는, 자, 이때 C 벡터의 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T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T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2T제곱에 마이너스 4T 가니까 둘에 T 마이너스 1의 제곱하고 플러스 2 빠지면 2하고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됐죠? 그럼 얘는 뭐야? T의 값이 1이면 얘가 제로가 되면서 가장 작은 값이 루트 2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요게 바로 여기서 요구하는 최소값이 되어지게 돼요. 최소값이라고 쓰는 게 맞나요? 자, 이때 T는 얼마야? 1일 때. T가 1이 되어졌을 때 최소값으로 루트 2를 갖게 된다. 그럼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직접 푼 거고 얘가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야. 봅시다. 이렇게 좌표평면을 이렇게 줬는데 A 벡터가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됐어요. 이게 A 벡터. 그래서 마이너스 2까지 가는 벡터입니다. 그리고 B라는 벡터는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오겠다. 이렇게. 이게 지금 B 벡터예요. 이렇게. 그때 그 벡터에 대해서 T배를 해줬다. 자, 요 벡터에 대해서 T배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오는데 A 벡터에다가 TB 벡터를 보탤 거니까 TB 벡터를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어떨까? 여기다가 TB를 해주나, 어차피 보탤 거니까 여기서 잡아가지고 해주나, 표시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 똑같은 거죠. 그죠? 이랬을 때 이것의 의미라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거니까 바로 요게 C 벡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C 벡터는 A 벡터에다가 TB 벡터가 보태진 종점의 위치가 바로 C 벡터의 자취, C 벡터의 위치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벡터들 중에 가장 짧은 거는 언제냐? 현재 보면 TB 벡터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연장선상 어딘가에 또는 이 안에 있는 선분 내부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이 길이가 가장 짧은 거,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가장 짧은 거 언제일까?
바라다 봤더니 여기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려준 위치일 때 바로 이때의 C 벡터가 가장 크기가 짧은 그런 벡터가 되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위치가, 이 위치가 어디냐? t의 값이 1일 때예요. 1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되어지는 상황이네. 여기가 마이너스 1 되어질 때가 가장 짧을 때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읽으니까 와, 이건 머릿속이 장난이 아니죠. 되게 복잡해졌죠. 그런데 이렇게 벡터에 관련된 식으로만 쭉 읽었더니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편하죠. 이게 벡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파워풀한 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형태들을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벡터를 배우는지를 이런 과정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벡터를 더 열심히 해서 생각의 폭을 좀 넓혀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자, 또 다른 문제 하나 더 봅시다. 역시 문제 현장에서 출제됐던 문제.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 제로입니다. B라는 점이 4, 제로예요. 자, 이때 어떤 점 P가 있어서 그 점에서 A라는 점까지 벡터, 그리고 B라는 점까지의 벡터, 그 둘을 합쳤더니 그 크기가 2가 되어지더래요. 이랬을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P의 자취는 뭘까? 그러니까 점 P의 자취를 구하라. 원점으로부터 P까지 가는 벡터의 끝단은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 종점의 추이를 한번 좀 살펴봐라.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이런 거 풀듯이 그냥 풀어보는 거예요. 얘를 벡터의 형태로. 자, 점 P는 어떤 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점의 좌표를 XY라고 합시다. 라고 하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 PA 벡터는 OA-OP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XY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PB 벡터는 똑같이 OB 마이너스 OP하고 같으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겠죠. 4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그거에 대한 합이니까 두 개를 합치면 PA 벡터 플러스 PB 벡터는 합이니까 3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지금 뭐예요? 그것의 크기에 관련된 얘기죠. 그 크기, 이거의 크기, 이게 2래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이제? 요것만 풀어적게 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런 벡터에 대한 크기는, 자, 이때, 이 벡터의 크기는 3-2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y의 제곱의 루트가 2예요. 뭐, 제곱근기호 붙으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넣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 4, 여기 4, 여기 4. 그쵸? 뺍시다. x-2분의 3의 제곱, y제곱, equal to 1 하고 이렇게 되어지네요. 이거 뭐죠? 원이네요. 그렇죠? 중심이 2분의 3 제로이고 반지름이 1인 그런 원입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얘네들을 또 벡터에 관한 얘기를 통해 가지고서 그림 분석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무지막지하게 복잡한 형태가 만들어져 버리게 돼요. 근데 벡터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그냥 원점을 기준으로 표기를 하자. 그러고서 놓고 체크를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네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일이 두 가지가 생긴 겁니다. 어떤 게 생겼느냐? 연산이 되어지기 전에 벡터의 의미, 하나의 점을 표시한다. 연산이 되어지고 나면 걔네들은 무조건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점의 표시 결과다. 그 내용을
잘 비교를 해가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어려웠던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